여기는 H월드. 여기 시작합니다. HU월드라고요. 예. 자, 한일장신대학교 공식 팟캐스트. 여기는 HU월드. 제2회 녹음을 하고 있는데, 1부 녹음을 마쳤고요. 자, 2부 녹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부에는 귀한 분을 모셨어요. 네. 네네. 우리 백남운 목사님. 네. 네. 하얀 남쪽의 구름이라고. 요즘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아주 순환입니다. 네, 백남운 목사님 오셨는데, 일단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자기소개 한번 하시죠. 네. 저는 이제 교회를 은퇴를 했어요. 지난 말에. 네. 효자동교 36년. 36년. 그 36년을 하다 보니까 일제 36년 그 시대가 생각이 나가지고. 역시 오늘 모시기를 잘했죠. 이게 3.1절 맞이하니까 더 생각이 납니다. 36년 그 효자동교에서 목회하시고. 그 전에도 효자동교 오시기 전에도 목회를 하셨잖아요. 전에는 제주 화복교에서 3년 목회를 했고, 그 전에는 세문안교에서 이제 전임 부교육자 전도사로 했죠. 그때 청년 청년도 거기서 했고요. 그 시절이 꽤 요즘 같지 않았던 시대 아닙니까? 그 시대가 상당히 순환 시대였죠. 3.1절 1919년 못지않게 순환 시대가 그때 있었어요. 그리고 학생들도 학생 운동하고 이러면서 뭐 이렇게 잡혀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당시에 세문안교회 또 청년대학부가 만만치 않았잖아요. 거기가 2등 하라면 울고 간대요. 자기들 1등인데 2등이라고. 그러니까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으로 아주 충만했던 그런 70년대 정도 되셨을까요? 세문안교회 청년을 그러죠. 이제 세문안교회가 바로 유신헌법 때 세문안교회 청년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신학교를 76년도에 들어가니까 그 후에 같이 세문안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활동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그 세문안교회 청년들하고 또 목회도 하고. 우리 또 세문안 그러면은 또 우리 최한동 저도 그 후에 이제 유학 다녀와서 이제 지휘조로 좀 있었고요. 목사님 계셨을 때 그 광화문에서 눈물 콧물 꽤나 흘리셨을 것 같아요, 당시에. 그때 그게 제 체류탄 공장인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청년 대학부 세문안교 다니던 학생들 가운데 좀 끌려가기도 하고, 뭐 나중에 이제 감옥 가기도 하고 이런 학생들 꽤 있었을 텐데. 많죠. 참 쉽지 않은 시절을. 근데 고문은 안 당하셨나 봐요, 목사님. 아니고요. 성성한 거 보시니까. 목사님, 또 이게 3.1운동 그러면, 기억나시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전에 제가 몇 해 전인가, 신흥고등학교에서부터 해가지고, 행진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맨 앞에 서 계시던데요. 이제 오늘 이렇게 팟캐스트면 좀 재밌게 하는데, 3.1운동을 물어보니까 그 순환사를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전주에서 목회하면서, 그런 남들이 잘 않는 그런 활동을 많이 했어요. 이게 좀, 그늘진 데서 많이 한 거죠. 인권운동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순환 받는 분들 많이 있고,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 가서 편이 되고, 또 지난번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의회 의원이신데, 자기가 갇혔을 때 내가 빼줬다고 나를 좀 알고 듣는데, 경찰서 와서 내놓으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신흥학교가, 기전학교나 신흥학교가 3.1운동의 만세운동에 전주에서 처음 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소중한 분들이 전통이 있는데 그냥 명명해서 우리가 이걸 3.1운동의 만세운동의 시발 학교가 미션스쿨인데 그 미션스쿨을 이렇게 부각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했는데
그 시대가, 우리 그동안 쩔어왔던 그 사고들이 그런 걸 좀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아요. 학교 자체에서도 그냥 맹맹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았더니 3월 13일 날이 전주에서는 처음 3.1운동, 만세운동을 벌린데요. 그 이제 신흥학교 학생들, 또 기존학교 학생들, 그 당시 YMCA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매곡교, 남문 진양, 그 매곡교 옆에서 가서 이제 만세 부르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이런 참 순환사들이 있는데, 그것이 좀 그동안 수장되어가지고, 안 알려져서, 우리가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우자 해서 지금도 2002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그걸 매국교 옆에다 기념비를 하나 세웠어요. 전부 인권선교협의회라 해가지고 그리고 또 신흥학교 정문에다도 전주 3.1운동 기념비도 이렇게 세워서 지금 있죠. 있는데 이렇게 세우고 이제 우리가 소규모로 이렇게 기념 행사를 해도 호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그 이제 3.1운동의 그 학술대회 같은 거, 그것을 몇 년 했죠. 몇 년을 하다가 이걸 시민들에게 알려야겠다 하고 이제 그걸 3.13 우리는 3.1절이지만 3.1 우리 전주는 3.13이다. 3월 13일 행사를 했어요. 행사를 하고 만세운동도 부르고 처음에는 조금 했는데 이제 그걸 신흥학교, 기존학교, 학교 당국에서 자기들도 조금씩 참여하겠다. 처음에는 그냥 조금 소규모로 한 반이나 이렇게 보냈는데 학생들을 그리고 어떤 때는 또 뭐 학년 2학년 그렇게 보내서 또 참여 잘 안 하니까 무슨 봉사 시간 인증을 해가지고 자유스럽게 참여를 하겠는데도 잘 안 되니까 이제 학교 행사로 학사 일정에 넣어서 3월 13일 날 전 토요일 날 그럼 금년은 3월 9일이더라고요. 3월 9일 날 신흥학교 광장에서 모여서 해마다 이게 이제 기존학교, 신흥학교 학생들이 다 참여를 하니까 1000명 이상이 이제 일반 시민들로 같이 모여서 이제 그동안 쭉 행진을 그러니까 그 8달로 그 사거리로 와서 남문 광장까지 해서 경기전 거기서 또 이제 극 3.1절에 대한 뮤지컬 극 같은 걸 해서 시민들에게서 몇 년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거 참 우리 전주에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구나 이렇게 인식이 돼서 금년에는 100주년 아닙니까? 우리 전주 김승주 시장님이 그런 역사의식이 있어요. 작년에 그 참석하시전 내년에는 100주년이니까 이거 크게 우리가 한번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많이 금년에 세워서 금년에 한 5,000명 정도 이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한번 해보자 하고 그 시장님께서 그 신흥학교가 처음 만세운동을 시작한 학생들이 했으니까 그 앞에 시내버 승강장을 이름을 바꿨어요. 3.1 운동의 그 승강장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면서 그 이제 그 시내버스 안에서도 멘토지 않습니까? 다음 정거장은 3.1운동 기념비 그걸로 이렇게 바꿔서 아마 금년부터 아마 그렇게 나갈 것이다. 이제 전주라고 하는 데가 사실 순환에 우리가 이게 우리 한국사에 있어서 순환의 역사를 보면 특별히 전라북도를 빼놓을 수가 없는 전라도를 빼놓을 수 없는 전라북도에서 동학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순환사거든요. 동학혁명만 하면 무조건 갖다 죽이고. 그래서 이제 동학혁명 하면 안 되니까 이제 뭐 천도교라고 해가지고 종교, 종교로 해가지고 그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순환사를 우리가 볼 때는 전라북도를 할 수가 없다. 뭐 고창 무슨 정읍 고부 전주 이런 순환사들이 많이 있고 수탈 또는 일제시대 때도 수탈을 아주 대표적으로 당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항상 하던 말이
이제 일반적으로 친일파들은 네. 배불리 먹고 사는데 네. 독립운동가들 후손들은 너무나 배고프다. 그게 이게 순환사에 대한 순환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순환을 한 가해자들이 지금까지도 지배를 하니까 그렇죠. 끝나지 않는 순환. 끝나지 않는 순환이 되고 거기에 휩쓸려서 전라북도가 계속해서 홀대받는다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 그런 그 순환의 역사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높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이제는 3.1절 순환사 같은 동학혁명 같은 이런 순환의 역사를 높이 이렇게 하는 역사가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저희 민중의 소리를 듣는 민주주의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요. 우리가 3.1운동 100주년이니까 그리고 해방된 지도 꽤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여전히 어떤 예전에 그 순환당하고 수탈당했던 그 사회적 구조가 여전히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3.1운동 100주년이라고 해도 다시 3.1운동 같은 어떤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당시 3.1운동이라 하면 되게 이제 그런 민족의 나라를 빼앗겨서 아픔의 그 외침이라면 지금 오늘날에는 보면은 이 남과 북이 분단돼 있는지가 사실은 해방되면서 분단됐거든요. 왜냐하면 강대국들이 남북으로 차지하니까 그 당시는 사실 해방되면서부터 북에는 뭐 소련이 이쪽은 미국이 서로 이렇게 대치를 하니까 온 거죠. 그때부터 분단이 돼서 74년에 분단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74년의 분단 속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통일이 돼야 한다. 이제 지금은 3.1 운동의 그런 일제시대 때 순환이라면 지금은 통일이 안 된 순환이요. 우리나라의 그 순환의 거의 80% 이상이 거의 다 그 분단으로 인해서 뭣도 보면 빨갱이다. 지금도 뭐 좌파다. 우선 뭐 북한군이 쳐들어왔다. 이게 대낮에 그렇게 다 지식인들도 그러면 거기에 북한군이 왔는가 보다. 그런데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들도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분단에서 오는 비극이다. 분단에서 오는 순환이다. 그렇기 때문에 100주년을 맞이한 3.1절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하루속히 빨리 그 평화 통일이 돼야 한다. 그래서 이제 3.1 독립 만세 운동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남북 평화 통일 만세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3.1 운동의 어떤 새로운 역사적 수용, 그 운동의 힘을 역사적으로 또 어떻게 또 전개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비전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 우리 3.1사 전주의 3.1사.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역사 꽤 오래됐고 신흥 또는 기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전에 그런 운동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런 운동을 행진 운동도 하고 이런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별로 관심들이 없으셨던 거예요? 없었죠. 없었고 그냥 3.1절만 기념으로 행사했고 3.13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려지질 않았죠. 사실은 우리 전주에서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3.13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건 아니다. 전주는 3.13이다. 이게 3.1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3.1절 전후 뭐 보면 2월 8일부터 뭐 일본에서 YMCA가 독립 선언을 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한 1년 정도의 운동을 3.1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3.1절이라고도 하고 3월 1일 날, 이제 33인이 선언문 발표한 날이지만, 우리가 3.1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1년 정도 폭넓게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옆에 인접 익산 같은 4월 4일 날 첫 번 만세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운동들이 골골마다 다 전부 다 올라가서 하여튼 그 시골 골짜기라도 만세 한번 불러야 이게 잠이 오고 사람 사는 것 같고 그런 민족 의식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3.1
운동 3.1절 이렇게 생각하면 동남아시아에서도 이런 순환 역사가 많잖아요. 필리핀 같은 데서도 뭐 스페인이라든지 무슨 뭐 미국이 일본이라든지 당했는데 그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페인이 오면 스페인 다 받아주고 미국이 오면 미국 받아, 일본이 오면 일본 받아주는데 어떻게 한국은 일본이 들어오면 일본에 저항할 수가 있느냐? 또 미국한테 뭐 또 양키 코로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참 한민족은 참으로 대단한 민족이다. 중국같이 인구가 많은데도 예를 들어서 일본이 이제 그 중일 전쟁 할 때도 이제 밀려서 많이 일본한테 또 그 큰 중국이 또 억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아왔다 이 말 중국도.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도 보면 순천 그 안중근 의사가 있는 중국의 순천. 예, 거기 가보면은 주얼레가 그 안중근 그 의사에 대한 그 굉장히 감사한 그런 그 인사한 내용이 앞에 딱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중국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저항을 못 하는데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게 한국 사람인 안중근이 그 일본에 대한 저항에서 저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 안중근 의사의 그 정신을 이어받자. 이게 이제 중국 주얼레가 부르짖는 거에서 해가지고 이 주얼레는 참 이 한민족을 대단한 우수한 민족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순천 그 감옥 그 박물관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한민족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은 약한 것 같지만은 어쨌든 5,000년 역사에서 그래도 살아남아 있는. 뭐 역사가들을 보면 뭐 이스라엘이 안 없어지듯이 우리 한민족도 안 없어진다. 이스라엘은 선민이라고 하는 정신이 있지만 우리 민족은 어쨌든 자발적으로도 우리 민족을 지켜야겠다. 이런 것 때문에 일본에 저항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목사님 이런 이제 민족 정신 이런 게 순환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 민족이 살아남고 국가가 존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는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제 그런 정신이 많이 쇠퇴하고 있단 말이죠. 때 맞춰서 이제 목사님께서 또 이제 이렇게 목회 일선에서도 이렇게 이제 은퇴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우리 지역의 그런 향토 문화 역사적 그런 자산 가치 이런 거에 대해서 목사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어떤 계획이나 혹시 포부 같은 거 있으신지요? 이제 그래서요. 제가 이제 이런 또 3.1 운동이라든지 또 민주화 운동을 보니까 또 우리 3.1 운동을 보면 그 독립선언문에 부활의 정신이 있어요. 부활에.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이 33명, 16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도교라고 하는 데는 그 당시 인구가 신자가 300만 명, 우리는 20만 명. 그러니까 어떻게 20만 명뿐이 안 되는 그 기독교 신자가 16명이라고 하는 이런 그 지도자가 나왔냐? 그 이제 독립선언문에 보면은 그 오동원 아호면서 해가지고 부활, 우리 민족이 부활하겠다. 우리 부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도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숨 걸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독립운동을 하면 나는 부활한다. 그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어떤 자료면 70%가 희생을 당했다. 독립만세운동. 부활 정신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불교, 유교, 천도교, 유교, 다 기독교가 다 이렇게 짬뽕돼서 독립운동을 했지만 그 독립운동 사상 속에서 부활 사상이 선도를 했다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선도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런 민족식이 이제 보존돼야 한다 해가지고 우리 전주에다가 이제 기독교의 이 유산을 보존할 만한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박물관 하나가 없어요. 기독교 박물관. 그래서 이제 성지아라고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그걸 만들어서 박물관 하나 만들어서 보존을 해야 한다. 해서 지금 성지아 어느 정도 돼서 아마 작년에 기공식을 해서
한 80억 정도 들여서 이제 기공식을 해서 이제 교계에서 뭐 30%, 지자체에서 70%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이제 하는데, 이런 정신이 있는 교회들이 선교비를 많이 내서 이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정신이 교계도 없습니다. 우선 내 교회만 되면 돼요. 민족은 어찌고 상관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교회 교육관 진달 때는 몇천만 원씩 헌금을 해도 이렇게 기독교의 정신을 보존하는 박물관을 건축한다 할 때는 이게 몇십만 원 내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참 힘들고, 이제 이렇게 3.1 운동을 맞이해서 볼 때, 3.1 정신을 받아서 정말 부활 정신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자료들이 보존되고, 그래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게 3.1 정신은 부활 정신이다. 부활 정신이다. 우리 이제 또 이게 3.1 운동 그 기간 동안 또 이 사순절 있고 부활절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3.1 정신은 어떻게 보면 몇 명 안 되는 뭐 1점 몇 프로도 안 되는 그 민족의 그 기독교 바탕 속에서 부활 정신이 독립선언을 주도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이런 정신을 이렇게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박물관, 뭐 기념관 이런 것들이 전주에 많이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이번 우리 전주 김성주 시장님이 그런 것들 좀 인식해가지고 오늘 이제 보니까 신흥학교, 예수병원, 다가산 그 선교 그 영역들을 독립의 그런 무슨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문화의 거리 뭐 이런 식으로. 문화의 거리 해갖고. 독립문화의 거리. 문화유산. 유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장님 만나면, 어디 손이라도 한번 잡으자. 저는 예수병원 신흥학교 앞을 자주 다니는 사람인데,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흥고 정문 앞에 정류장, 버스 정류장이 완전히 바뀌었으면서, 이게 갑자기 뭔가 하고 이렇게 지나면서 봤는데, 태극기도 붙어 있고, 아주 현대식 이 정류소 건물인데도 거기에 어떤 아까 말씀하신 그 역사적인 근거들이 기록돼 있고 하면서 그렇습니다.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보면은 철없고 어른들이 보기에는 정말 저래가지고 어떡하나 미래가 걱정이다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는데 목사님 같은 분들도 이렇게 애쓰시는 분들 덕분에 그렇게라도 그런 시설들이 들어선다는 게 은연중에 아이들에게 정말 민족 긍지 또 역사의식을 키워주는 그런 참 좋은 일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셨습니다. 목사님 오셨고요. 3.13. 그러니까 이제 뭐 전주 지역의 3.1 운동 그날을 발굴해내시고 또 이렇게 역량들을 사람들을 끌어모으신 우리 목사님도 그거 잘하시잖아요. 사람들 이렇게 불러 모으고 끌어모아가지고 운동으로 만들고 그리고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올해 3월 13일 3.13에는 뭐 볼만하겠네요. 3월 9일 토요일 3월 날짜는 3월 9일 네, 토요일 날 신흥학교 광당에서 신흥학교 이제 11시면 하면 이제 오후 2시에는 또 시민들이 다 참여하고. 같이 참여해서 각 종단들 또 종교계 종단들도 다 와서 또 뭐 4대 종단 이런 데 친하시잖아요. 친하시고 하여튼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종교나 뭐 이런 거 관계없이 다 끌어모아가지고 하나로 묶어내시고 이제 그런 어떤 목사님의 역량이 우리 3.13 전주 지역의 3.1 운동을 이렇게 정말 가시화시키고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에서도 관심을 갖는 그런 행사로 만들어내서 앞으로 더 전주가 더 역사의식이 강하고 민족의식도 투철한 그런 도시로 변모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잘 모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학교 한일하고 관계가 있으시잖아요. 동문이시죠? 동문 회장님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문 회장님도 하셨고. 제가 이제 이 한일 장신대에서 사회복지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동문이죠. 서문이 아니고 동문이시고. 학교에 또 많은 조언도 주시고. 이 전북 지역 또는 뭐 하여튼 뭔가를 하려면 우리 목사님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중에 한일장신대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제 기념탑을 만들면서 옛날 시장님이신 김한주 시장님 또 도지사도 하셨지 않습니까? 자꾸 이런 걸 만들다 보니까 만나서 친해져가지고 제가 동문회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동문들이 우리 수건 사업이 있다고 뭐냐
그랬더니 이 수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상수도가. 그래서 어쨌든 그 이야기 하려면 또 길지만, 이제 우리 도지사님 그 김한주 도지사 하실 때, 세상에 이게 종합대학 어떻게 수도가 없냐. 그랬더니 이게 그분이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이제 국책사업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 상간면 전체를 수도를 놔야 한일장신대가 수도가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국책 사업으로 돈 뭐 100억 이상 들어갔을 거요. 그래서 상간면 골짝골짝까지 다 수도를 놓고 거기서 상간면이 오니까 여기가 상간면 아닙니까? 한일장신대 수도가 있어야 한다도 들어오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물을 먹여주신 아니 근데 이것도 3.1운동 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부수적으로 떨어지나 그렇죠. 운동의 기법을 아신 거죠. 자 오늘은 우리 한일장신대학교 공식 팟캐스트 여기는 HU월드 2회 2부 우리 자랑스러운 한인의 동문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인데 평생토록 목회 일선에서 이렇게 일하시다가 얼마 전에 이제 정년 퇴임을 하셨고 그리고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역사의식을 구체시키고 또 우리 기독교 부활신앙의 근거에서 사람들에게 민족에게 새로운 희망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세우시는데 앞장서고 계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동문이시며 자랑스러우신 어른이신 우리 백남은 목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나중에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녹음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HU월드.